그럼 이제 뭐 주식은 그렇다 치고 부동산은 돈이 잘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으니 쉽지 않을 것 같고, 요새 또 이 블록체인 또 뭐 가상화폐 여기에 지금 돈이 많이 유입이 되고 뭐 한참 올랐더라고요.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정말 이것도 다양한 방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코인이 비트코인이 1달러에 하나 샀었어요. 우와.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큰 게 가상화폐예요. 가상화폐 그 다음은 카지노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카지노라고 뭐 가서 뭐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중독만 안 된다 그러면. 이거 윤리적으로 뭐라고 하긴 쉽지 않죠.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. 하지만 저는 안 하죠.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하이리스크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안 하긴 하죠. 근데 저는 그 코인이 비트코인이 1달러에 하나 샀었어요. 우와. 근데 하나 샀는데 잃어버렸어요. 그 회사 망했어. 그 지갑을 갖고 있던 회사가 아이고, 망해가지고 웃을 찾을 일이 수가 아니네요. 없네. 지금 팔면은 4천만 원인가? 이야. 몇 천만 원 수익 올 수 있는데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아예 묻어놨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벌 수 있겠지만, 대체로 누가 이때까지 기다렸겠어요. 1달러에 산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,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. 1달러에 샀으면 20달러 올랐다. 와, 20배네. 그리고 팔았겠지. 주식 자산시장은 돈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유리한 시장이에요. 1억을 넣는 사람은 20배 올랐네. 일단 5천만 원은 빼. 그리고 5천만 원은 또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적게 넣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. 주식도 마찬가지로. 뭐 요즘에 뭐 3,000개 올랐다고 엄청나다 하지만 삼성전자 10년 전, 15년 전 생각해보세요. 가격이 지금의 반토막도 안 됐어요. 갖고 있었으면 엄청 벌었겠지.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. 지금 30% 올랐는데 나만 못 벌었네.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그다지 건강하진 않죠. 신앙을 빼고서라도. 그럼 신앙을 넣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런 어떤 경제 활동들, 뭐 자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? 뭐 그냥 뭐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것도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에 대한 이해 혹은 자산 시장에 대한 참여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. 수도사가 아닌 이상, 내가 수도사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이상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,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것은 이자가 있는 거니까 근데 자산이 불어나거든요. 너무 이제 과하게 리스크를 많이 져서 잃을 수도 있지만 안전자산에 넣으면 무조건 늘어나긴 하잖아요. 그 속도가 적긴 해도.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자산 시장에 신경을 끄고 과연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을 수 있죠.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에 대한, 자본주의에 대한 윤리적인, 또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성찰을 할 때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단순하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주식시장이 처음에,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을 때는 역사적으로 이게 자본을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, 지금은 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거를 싸잡아서 이거 그릇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건 굉장히 전 단견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역사적 맥락을 다 훑어야 되고, 이게 어떤 부분이 발전이고,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, 과거의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, 그 시스템의 윤리적 맹점은 뭐냐라고 하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 공부한 뒤에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. 그 공부 없이 그냥 단순히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, 공부를 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럼 최소한 공부는 하고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
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.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 책무라고 생각해요.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는 이제 윤리적 차원에서 공부를 누구나 좀 해야 된다.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그럼 너의 생각은 뭐냐? 너는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냐? 그러다 생각하냐? 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대답을 해놓으면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기까지의 맥락을 다 무시한 채 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. 그러다 생각하나 보다. 이렇게 그냥 또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거든요. 가치 판단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각자의 몫이다. 각자의 몫이에요. 근데 각자의 몫에 도달하기, 물론 저의 경향성은 있죠.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자본주의가 뭐다라는 거를 뭐 한 10강으로 해가지고 가르친다. 그러면 제 경향성이 그 강의 안에 굉장히 드러나겠죠.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그 강의를 듣고 판단해야 될 영역이지. 제가 이거는 옳고 이건 그런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 생각을 주입할 수는 없는 거라고. 특히 너무 복잡하니까.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맥락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냐.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